오늘은 편의점에 대한 이야기네요. 편의점은 우리에게 정말 친근한 장소죠. 맛있는 것도 많아서 저도 자주 들리는데요. 과연 편의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든 고베시 N구. 그날 아침부터 도시에는 가느다란 비가 그치지 않고 대지를 적시고 있었다. 시외곽 한도변에 위치한 편의점 MC가지에서 멀리 떨어진 탓에 평소에도 손님이 드문 곳이었다. 2023년 6월 1일 목요일 오후 9시 5분 주차장 곳곳에 세워진 가로등이 불을 밝혔다. 차 한 대 없는 회색 아스팔트 위로 은빛 빗줄기가 소리 없이 흩뿌려졌다. 매장 안쪽 선반 앞에서는 아르바이트생 코니 씨가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는 잠시 손을 멈추고 크게 하품을 했다. 어젯밤 소파에 누워 유튜브를 보다 밤을 지새운 탓에 몸이 천근만근이었다. 정신을 차리려 양뺨을 가볍게 두드리던 그때였다. 갑자기 귀 안쪽을 찌르는 듯한 불쾌한 이명이 들려왔다. 키잉. 그는 양손으로 귀를 막으며 쓴웃음을 지었다. 위험하네. 역시 잠이 부족한가. 침침한 눈을 비비던 찰나 손님의 방문을 알리는 기묘한 차임벨 소리가 정적을 깼다. 띵동. 약 1시간 만에 찾아온 손님이었다. 읽고 무언가 굴러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드르륵 드르륵. 키가 큰 코니 씨는 발꿈치를 들고 선반 너머로 매장을 살폈다. 잡지 코너 앞 유리를 따라 정체 모를 무언가가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다. 사람의 형태를 한 검은 그림자 같았다. 기이하게도 유리창에는 진열대만 비칠 뿐 그 그림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코니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눈을 질끈 감았다 떴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 형체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잠을 못 자서 헛것이 보이나 보네. 코니 씨는 자조 섞인 미소를 지으며 다시 일을 시작했다. 곧이어 차임벨이 울리고 학원을 마치고 돌아가는 남학생 2명이 활기차게 들어왔다. 그들이 빵과 음료수를 들고 계산대로 향하자 코니 씨도 서둘러 달려갔다. 아이들의 소란스러운 기운이 매장을 잠깐 채웠으나 그들이 떠나자 다시 공허한 BGM과 빗소리만이 남았다. 코니 씨는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 정리를 마무리하려 했다. 바로 그때였다. 드르륵 드르륵. 다시 들려오는 바퀴 소리. 소리는 서서히 그의 뒤로 다가오더니 바로 등 뒤에서 멈췄다. 등 뒤에 무언가 있는 듯한 서늘한 기운. 코니 씨는 보면 안 된다는 본능적인 공포에 사로잡혀 굳어버렸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낮게 깔린 기괴한 목소리가 들렸다. 마치 늘어진 테이프를 재생한 듯 기분 나쁘게 뒤틀린 목소리였다. 코니 씨는 숨을 죽이고 버텨다. 읽고 다시 바퀴 소리가 들리더니 멀어지기 시작했다. 띵동. 자동문이 열리는 소리에 코니 씨는 홀린 듯 입구로 달려갔다. 유리창 너머 주차장에는 비 안개 낀 아스팔트뿐 차도 사람도 없었다. 허탈한 마음으로 계산대로 돌아가려 잡지 코너를 지날 때였다. 왼쪽에서 강렬한 시선이 느껴졌다. 고개를 돌린 코니 씨는 비명을 지를 뻔하며 뒷걸음질 쳤다. 유리창 너머 빗속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우산도 쓰지 않은 채 흰 블라우스와 남색 스커트 차림으로 비에 젖은 앞머리는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고 턱 끝에서는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유모차 한 대가 놓여 있었다. 하지만 코니 씨를 경악게 한 것은 그녀의 몰골이었다. 얼굴 왼쪽 절반이 검게 괴사한 듯 뒤틀려 있었고 눈과 코, 입은 제 위치를 잃고 일그러져 있었다. 왼쪽 어깨는 축 처진 채 팔이 흐느적거렸고 치마 아래로 보이는 왼발은 보라색으로 퉁퉁 부어올라 있었다. 옆에 있는 유모차 역시 높은 곳에서 떨어진 듯 프레임이 엉망으로 휘어져 있었다. 그 틈새로 아기의 작은 손만이 간신히 삐져나와 있었다. 여자는 튀어나온 왼쪽 눈으로 매장을 가만히 노려보다가 다시 유모차를 밀며 빗속으로 사라졌다. 공포로 얼어붙어 있던 코니 씨는 간신히 정신을 차렸다. 시계를 보니 밤 9시 30분. 점장님이 교대하러 내려올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그때 다시 차임벨이 울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다. 50대 정도로 보이는 그녀는 부스스한 갈색 파마머리에 분홍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거칠게 소주 팩을 계산대에 올려놓더니
총명스럽게 내뱉었다. 28번. 코니 씨가 어리둥절해하자 그녀는 짜증을 내며 뒤쪽 담배 선반을 가리켰다. 담배를 건네받은 그녀는 코니 씨를 노려보며 쏘아붙였다. 나 오늘 1년 만에 큰맘 먹고 이 비를 뚫고 여기까지 걸어왔어. 손님이 오면 반갑게 좀 맞아주란 말이야. 그녀는 카드로 결제를 마치고는 평하고 가게를 나갔다. 곧이어 2층에서 거주하는 점장 야마다 씨가 내려왔다. 코니 씨는 옷을 갈아입으며 오늘 겪은 기묘한 일들을 털어놓았다. 유모차를 끈 여자의 끔찍한 모습과 비정상적인 분위기를 설명하자 야마다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그게 정말이냐? 야마다 씨는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이건 내가 오기 전의 일이다. 작년 딱 오늘 6월 1일이었지. 오늘처럼 장마비가 내리던 밤이었어. 야마다 씨의 이야기는 비극적이었다. 1년 전 그날 밤 흰 블라우스를 입은 여자가 유모차를 끌고 들어와 아기 이유식을 찾았다고 한다. 야마다 씨가 위치를 알려준 직후 굉음과 함께 분홍색 경차가 유리를 뚫고 매장으로 돌진했다. 운전자는 술에 취한 중년 여성이었다. 그 사고로 이유식을 찾던 젊은 엄마와 아기는 차와 선반 사이에 끼어 목숨을 잃었다. 가해자는 지역 건설회사 사장의 부인이었는데 인맥 덕분인지 불기소 처분을 받고 벌금형으로 풀려났다고 한다. 그 여자가 방금 담배를 사간 그 여자였군요. 코니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야마다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다. 그 엄마는 왼쪽 몸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으깨졌었지. 아기도. 그때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다 점점 가까워졌다. 코니 씨가 퇴근한 후 심야의 편의점에 경찰관들이 찾아왔다. 점장님, 잠시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밤 10시쯤 매장 앞 횡단보도에서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방금 이 가게를 나선 49세 여성이었습니다. 경찰의 설명에 따르면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불일 때 대형 트럭이 진입하고 있었다. 그런데 보도에 서 있던 분홍색 옷의 여성이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어 양손을 번쩍 들었다는 것이다. 마치 트럭을 온몸으로 맞이하는 듯한 모습으로. 트럭 운전사는 급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빗길에 미끄러졌고 여성은 트럭과 벽 사이에 끼어 즉사했다. 운전사는 사고 직전 헤드라이트에 비친 피해자 여성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는 잔상이 지워지지 않는다며 괴로워하고 있었다. 야마다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중얼거렸다. 저주다. 그 여자의 저주야. 경찰이 떠난 후 야마다 씨는 넋이 나간 채 물건 정리를 시작했다. 새벽 4시 43분. 갑자기 귀 안쪽에서 이명이 울렸다. 키잉. 매장에 차인벨이 울리고 삐걱거리는 바퀴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는 야마다 씨의 바로 등 뒤에서 멈췄다. 저기,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나쁜 건 그 중년 여자라고. 제발. 혼잣말처럼 빌자 바퀴 소리는 다시 멀어졌다. 야마다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갑자기 매장 정면에서 눈이 멀 것 같은 강렬한 흰 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쾅! 엄청난 파괴음이 새벽의 정적을 찢어박였다. 다음날 로컬 신문 기사 요약. 2023년 6월 2일 오전 4시 50분경 고베시 N구 편의점 M의 배송 트럭이 돌진. 58세 점주 야마다 아키히코시 사망. 28세 운전자 A씨는 중상을 입었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따르면 그는 사고 직후 기괴한 웃음을 지으며 죽어 라고 반복하며 엑셀을 계속 밟고 있었다고 함. 그 후 편의점 M은 철거되어 빈터가 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땅은 팔리지 않고 있다. 비 오는 날 밤 9시가 넘으면 그 빈터 한가운데에 비에 젖은 편의점 유니폼을 입은 남자가 멍하니 서 있다는 소문이 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날이면 어김없이 그 앞 도로에서는 기묘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인근 주민들은 그곳을 이렇게 부른다. 저주받은 땅이라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결국은 편의점에서 죽은 여자의 원혼이 1년마다 나타나서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이야기였어요. 자신을 죽인 여자를 죽이고 그 다음에는 자신을 구하지 않은 편의점 사장님을 죽였죠. 결국에는 사용하지 못하는 땅이 되어버린 걸 보니 원한이 깊은 것 같아요.
역시 원한이란 무섭네요. 또 다른 공포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